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의 투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광물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일으켜가고 있는 순천 석회석 광산 노동계급이 22일 17만 산 대발파의 포금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단행한 대발파는 24교육에 대한 대발파입니다. 전반 대발파에 이어 20일 만에 진행했는데 하반년도 광물 생산 계획을 기일 내에 수행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강산에서는 굴착기와 운강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매일 운강 실적을 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앞구르러 심은 밀버리 농사 결석을 자리해서 당의 새로운 농업혁명 방침이 첫 해부터 운을 나타내게 할 때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남포시 항구구역 지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버리 수확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리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6월에만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비가 자주 내리면 나달들의 수분의 함량이 많아져 부표 변질되어 수확고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작업반별로 밀버리가 있는 쪽쪽 가을 정책을 세우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은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수확기로 가을하게 되면 가을과 탈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니까 속도와 질이 다 같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운종들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수확기 수리 정비를 종상화해서 망가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수선들을 총동원해서 수확한 알곡들을 건조장에 걷어들여 건조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야군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 수 있게 해서 논뼈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논뼈 농사에서 아지수 확보를 많이 어텐데 결함을 찾았습니다. 올해 농장은 아지수 확보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는데 여기서 기본은 모사리 후 조기 물 말리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뿌리 활성을 강화해줘서 아지수 확보를 원만히 해주자고 한다. 이에 따라서 영양의 시비를 7 내지 10일에 1차 진행해가지고 뿌리 활성을 강화해가지고 아지수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금야군 설밭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뼈의 생육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고 병해충 구제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영양액도 시비해 주어서 논뼈가 초기부터 튼튼히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명령을 받들고 군이 부문 전투원들이 약풍보장전투에 진입한 때로부터 우리 군인들이 인민을 위해서 발휘한 아름다운 서행들은 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사경에 처했던 랑랑구역 벽지도 협동농장 농장원 김용의 동무를 위해 채피 호스없이 바친 화성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녁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는걸. 김용의 동무의 동생인 용심 동무의 말에 의하면 올해 22살인 그의 언니가 얼마 전 지난해에 앓았던 병이 갑자기 재발해서 위급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언니가 6월 7일 날 저녁부터 배가 못 다치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진료소 선생님이 언니가 우시기로는데 어머니는 야간 작업 나같이 하니까 집에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군의동지한테 언니가 아파서 긴다니까 급하게 그다음에 달려왔단 말입니다. 군인들은 수료를 막기 위한 치료 전투에 즉시 진입했습니다. 수직 치료하면서 환자 상태가 약간 개선됐는데 다시 새벽부터 쇼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슴이 철렁해서 불쑥 주저앉으면서 나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 아를 때에. 수료는 못 줬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린 환자의 상태는 분초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현장에서는 환자 소생을 위한 현장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김용희 동무는 의식을 잃은 지 5시간 만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좀 차린다면 눈을 떠보니 내 앞에는 군의 동지들이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랑 나랑 울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건 단순히 피가 아니고 우리 원수님 사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정말 우리 군인 동지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은 비옥지더리뿐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파견된 시안의 그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랑랑구역 성남리에는 군의부문 전투원인 남편과 함께 방역대전의 전초선을 지키기 위해서 스로 달려 군관의 안에도 있습니다. 간원에서 이렇게 데려간 줄 알았단 말인데 근데 군의 동지 아주머니라 그러더란 말입니다. 전직이 군이었답니다. 이렇게 남편 더 와서 성남 주민들이랑 치료해 주었다고. 얼마나 막 감동되고 고마운지. 뜨거운 진정에 이 혈육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그저 부모 고치고 생각하고 그저 해주니까 그저 친해지나 갖고.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있는 데 많은 군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제일입니다, 우리 군대가. 오늘 우리가 전한 이야기들은 방역대전의 나날 속에 태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대와 인민의 효력의 정은 난관을 이겨내고 방역대전의 승리를 앞당기는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화선 군이들은 무한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으로 인민 사수전의 일선 참호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장마철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강수 현상으로서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50 내지 100mm 정도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으며 성하와 삼천, 이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동반했다고 합니다. 오늘 평양시에서는 9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시부터 14시 사이에 기본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평양시에서 17시까지의 강수량은 34mm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도 약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함흥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함흥시에서 17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43mm 정도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 약하게 내리다가 점차 멎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평성시에서는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7시까지 2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3시와) (14시경에) 5 내지 10분간 각각 10mm 정도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자강도에서도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강계시에서는 오늘 때때로 비가 내렸는데 3시부터 내리던 비가 5시 멎었다가 8시부터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강계시에서 17시까지의 강수량은 23mm였고 바람은 거의나 없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21시까지 때때로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오늘 폭우가 내렸습니다. 9시 35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2시부터 15시 사이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강수량은 66.3mm 정도라고 합니다. 남포시에서는 8시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7시까지의 강수량은 36mm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24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에 들어와 그중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은천군에서는 11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시간 동안에 13.2mm의 비가 내렸으며 21시경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원산시에서는 11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13시부터 15시 사이에 점차 세졌다가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시에서 17시까지 강수량을 보면은 29mm 정도이며 바람은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여덟 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39mm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6월 21일 18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1만 3,10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1만 6,48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6월 22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68만 5,560여 명이며 99.515%에 해당한 466만 2,860여 명이 완쾌되고 0.483%에 해당한 2만 2,62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2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650만여 명, 사망자는 634만 5,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사람들 속에서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보건계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후유증이 악성 전염병을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가 하는 것과 무관계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속에서 후유증이 더 오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악성 전염병 피해가 제일 심한 미국에서는 대류행 전염병을 앓은 사람들 중 10 내지 30%가
병경과의 경중에 관계없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후유증 증상을 보면 미각 및 후각의 저하, 기침 발작과 피로감, 뇌기능 장애 등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만큼 매 사람들이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감염 후 2달 동안은 무리하지 말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과 같은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일 새벽 아프가니스탄의 파크티카주에서 지진으로 적어도 280명이 목숨을 잃고 59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수십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이 나라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진은 아프가니스탄의 커스트로부터 서남쪽으로 44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50.83km였습니다. 서유럽 지역에서 최근 고온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 40도씨 이상의 고온이 기록됐으며 도이칠란드에서는 기온이 38도씨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 고온주의 경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에스파냐에서는 고온과 열파로 들불이 계속 확대되면서 1만 9천여 헥타르의 토지가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기온이 상승하고 가물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조건에서 지중해의 서부 연안 지역에서 들불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시기 7, 8월에 관측되던 고온 현상이 기후변화로 해서 때이르게 6월에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서 형성되어 강화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상층 저기압골과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도 내린 지역도 있었는데 성화가 35mm, 삼선이 37mm, 창풍 55mm였습니다. 개성과 성화, 령년을 비롯한 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6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월지 비가 자주 내리고 또 국부적인 지역들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 지역들에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위험 개소를 빠짐없이 찾아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쓰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을 위주로 북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중부 내륙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을 위주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초당 7 내지 10m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호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먼 바다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먼 바다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분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